안녕하세요 여러분. 비 오는 아침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제가 비교적 그래도 빨리 나온 편이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오늘은요 오면서 이제 노후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자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대학 오면서 서울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다행히 제가 따로 돈을 벌든 벌지 않든 따로 이제 용돈을 매달 주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 30년도 더 됐는데 한 달에 이제 한 20만 원 정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벌기까지 이제 계속 그거를 꾸준히 주셨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저축 이자율이 높았잖아요. 제 기억으로 한 10%, 12%요 정도까지 됐었던 것 같아요. 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대강 아실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제가 20만 원 용돈을 받으면 7만 원 정도 쓰고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은 저축을 했어요. 그냥 예금만 들어도 이율이 많이 나오니까 저축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돈은 약간 과외로 해가지고 그냥 뭐 친구들하고 약간 생활하면서 뭐 뭘 한다든지 뭐 옷을 산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뭐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거든요. 도서관 가서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도 꽤 했었고요. 과외도 꽤 했었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돈을 그냥 저절로 조금씩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희 남편하고 맨 제가 이 폰에 뭐가 묻은 것 같아서 싹 만졌더니만 화면이 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남편하고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좀 더 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내가 그때부터 주식 투자를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40대, 50대가 넘어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현금이 마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것보다 나의 현금이 마르지 않게 돈을 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투자라고 하는 게 그냥 옛날에 우리가 돈이 생기고 아니면 돈을 따로 떼서 저축을 했듯이 이제 내가 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이 되었는데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정말 구체적으로 한 적이 있었나. 지금 이제 저희 큰애랑 둘째가 이제 20대 초중반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정말 그런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사실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얘가 본과 가면서 이제 저희 큰애는 수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과 가면서 제가 통장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주식 그 통장을 음, 넘겨줬는데 그걸로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있어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요. 요번에 들으니까는 무슨 뭐 외화 저축 뭐 이런 거를 따로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만 듣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고 둘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들어갔는데 걔도 이제 본과 들어갈 때 이제 둘째는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본과 들어갈 때쯤 통장을 넘겨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큰애하고 둘째하고 이미 돈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큰애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서 바로 과외를 구해서 자기 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이제 과외를 해서 돈을 벌고 막 이런 것까진 좋았는데 원래 큰애가 저희 돈이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는 애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얘과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좀 발을 많이 심하게 다치고 이래서 집에 있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이렇게 배달 음식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면서 저희랑 같이 살았으면 이제 그렇게까지 막 배달에 막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살도 많이 찌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배달 음식으로 만약에 하루 세 끼를 다 먹겠다 이러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우리한테 달라고 한 건 아니었고 자기 돈으로 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탕진하고 몸도 좀 상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삼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 이제 뭔가 경제적으로 노출되는 부분보다는 엄마 아빠가 이제 다 해주고 막 그런 시기였는데 사실 삼수를 할 때는 저희가 돈을 따로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원비도 될 수 없다. 그래서 얘가 재수할 때 이제 성적이 좋아서 그 학원비를 전액 장학금을 받는 바람에 저희가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큰애를 재수를 시켜줬으니까 둘째도 재수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삼수부터는 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굳히고 있었고 사실 저희가 아이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내신으로 학교를 가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소위 말하는 뭐 좀 대치동에 이제 이런 데다 보니까 거의 정시로 가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 그런 것 때문에도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래도 생각해 보면 엄청 막 심각하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중학교까지는 그냥 기본 과목을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왜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저는 안 보냈어요. 그러고 얘가 공부를 너무 못하면 그냥 나중에 뭐 장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하지도 않는 공부를 위해 다니는 학원비를 탕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학원비가 과목별로 생각해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는 지금 이제 고3이 됐는데 얘도 사실은 1학년 때 그렇게 1학년,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보냈는데 똑같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는 거의 한 과목만 빼고 완전히 다 안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 돈이 모입니다. 애들 학원을 안 보내면. 그리고 작년에 저희 둘째도 삼수를 하면서 그냥 학원비 안 내고 이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수입 버는 거에 대해서 좀 저축까지는 아니어도 빚도 좀 갖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저희 애들은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메디컬 의대, 수의대 이렇게 가서 막 뭐 잘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했을 때 애들이 잘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간 거고 저희 둘째가 재수할 때 이제 어디 학교를 붙었었는데 저는 그냥 삼수를 했는데 떨어지면 거기를 그냥 가라. 그게 너의 운명이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시켜줄 수 없다라는 게 생각이었고 저는 지금도 그렇고요. 막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3까지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큰애들이 안 하는 막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형 누나와는 달리 고1 때 우리가 2학년 1학기까지 어떻게 보면 너희 형의 재수와 너희 누나의 재수 삼수에 쓸 돈을 다 썼으니 너는 그냥 현역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서 고3은 이제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서 가고 아니면 군대를 가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내가 어디까지 시켜주고 어디까지 돈을 들이겠다라는 좀 상한선 같은 게 어느 집이나 자기의 뭐 이런 형편에 맞춰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운 좋게도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애들이 잘 해주어서 굉장히 고마운 케이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뭔가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줄 생각이지만 제가 받았던 것처럼 졸업할 때까지 제가 돈을 벌거나 안 벌거나 집에서 지원을 해주셨던 정도로 해줄 생각이지만 사실
이제 그 이후에는 해줄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한테도 약간 네가 과외를 할 수 있기에 굉장히 좋은 스펙이니 과외를 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라도 돈을 벌어라 라고 이제 약간 쪼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은요, 그게 나중에 목줄로 돼서 돌아와요. 저도 실제로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엄마가 제가 대학 가는 그 시점에서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쨌든 엄마가 어렵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희 목줄이 돼서 계속해서 결혼하고 20년, 15년, 20년 그때까지도 계속 이제 막 돌아오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안 받고 목줄을 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고 그 덕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이런 경제관념을 가지게 되고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와,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제가 이걸 찍는 동안에 손님이 아무도 안 오셔서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가 이걸 보시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이라면 내가 어디까지 아이들을 뒷바라지를 해줄 건가에 대한 그 생각도 정말 한번 잘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올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